안녕하세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 아이 진로 꿈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아이 진로는 최소한 중학교 때까지는 정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고등학교에 가면 고교 학점제가 이미 부분 시행되고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자신이 전공할 학과에 맞추어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를 미리 주문해야 하기 때문에 고1 1학기 기말고사 마치면 학생들로부터 미리 2학년 선택 과목 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아이가 중등 때 진학할 학과를 미리 선택해 놓지 않으면 선택 과목 선택 시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때는 자신의 객관적인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큰 스트레스 없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중등 가서 A, B, C, D, E 절대평가로 성적을 받아보고 고등 가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로 자신의 성적을 분기별로 받게 되면 1등급 아이 4%를 제외한 아이들은 멘탈이 무너지고 자신이 초라해지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아이가 공부하게 하려면 공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의지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가 이루고 싶은 꿈, 간절한 꿈이 있는 아이는 중고등 가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학할 학과나 진학할 계열에 대해서 최소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생각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아이가 진학할 학과 7개의 계열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시나요? 이 7가지 계열조차도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7가지 계열을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인문계열은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관련된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회계열은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계열입니다. 교육계열은 교사와 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계열이고, 자연계열은 자연 현상의 기본적인 원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자연 법칙을 연구하는 계열입니다. 공학계열은 일상생활 및 산업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계열이고, 의학계열은 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능력의 함양으로 의료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계열이고, 예체능 계열은 전문 예술인과 체육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계열입니다. 부모님께서 이 7개의 계열만이라도 대강 알고 계신다면 우리 아이 진로를 이끌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 진로나 꿈을 어떻게 정할 수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은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고 어떤 학과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서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 생겨나기도 해요. 따라서 저 또한 저희 두 아이 진학할 학과를 선정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대학에서 지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둘째 아이는 현재 고3으로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할 예정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아이 진로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저희 아이 진로 정하는 데 도움이 된 5가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초등 때는 뭐니 해도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초등 때 수학 선행과 쉼화에 힘쏟는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초등 때야말로 아이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방과 후 활동에서 아이가 재미있어하는 수업도 하게 해주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예체능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말과 방학에는 아이와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술관, 음악회, 운동, 여행 등도 다 좋고요. 초등 때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아이는 중고등이 되어서도, 심지어 대학에 가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아이가 되어서 방황하게 되고, 목표가 없으니 공부에 대한 의욕마저 사라집니다. 둘째, 우리 아이의 관심사를 살펴주세요. 현재 우리 아이가 무엇에 꽂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아이는 모두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잠재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끌어주는 것이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아이가 평소에 관심 있게 읽고 있는 책, 아이가 휴식 시간에 하는 취미 활동, 우리 아이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등을 보면 우리 아이의 관심사를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 관심사에 대해서 소통을 하게 되면 덤으로 부모와 아이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셋째, 아이의 강점 지능 살리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의 강점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단점을 보완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것은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강점을 살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려고 한다면 아이는 그냥 평균적인 평범한 아이가 되고 말아요. 저는 저희 첫째 아이는 공부는 잘하는데 너무 좀 약간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외향적인 엄마 눈에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욕심 많은 엄마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아이가 그 내성적인 성격을 보완하게 하고 싶어서 저는 말하기 대회 같은 곳에 아이가 출전을 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것을 정말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아이의 단점 보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등 가서 아이가 수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자신이 잘하는 게 있으면 단점은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다중지능 이론을 주창한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을 아시나요?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이자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는 인간의 능력을 8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신체 운동 지능. 두 번째는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추론하는 논리수학 지능. 셋째는 타인의 얼굴이나 목소리, 몸짓 등을 보고 공감하는 인간 친화 지능. 넷째는 다양한 생물체의 특징을 파악하고 돌보는 자연 친화 지능. 다섯째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자기 성찰 지능. 여섯째는 음악적 표현 형식을 지각하고 창조하는 음악 지능. 일곱째는 언어를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언어 지능. 여덟째는 시각적, 공간적 세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변형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공간 지능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고유의 지능 프로파일을 갖고 있다고 해요. 세상의 모든 아이한테는 강점 지능 이론이 잠들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이 8가지의 지능 중에서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이의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이 강점들을 살리는 데 집중해 주신다면 아이의 잠재력이 어디에 있는지 반드시 찾게 될 겁니다. 넷째, 우리 아이의 성격에 맞는 직업을 안내해 주세요. 얼마 전에 제가 베스트셀러인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작가분이 사람의 성격에 맞는 직업을 4가지로 나누어 놓은 게 인상적이었어요. 첫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 둘째, 기록된 것을 상대로 하는 일. 셋째, 무생물을 상대로 하는 일. 넷째, 몸으로 하는 일.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알맞은 직업이 따로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 성격에 맞는 직업은 사업가, 의사, 경영자, 음식점 주임, 상인, 영업사원이 있는데요. 이 직업은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에 부합하다고 해요. 우리 아이가 의사를 꿈꾸는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둘째, 기록된 것을 상대로 하는 일을 성격에 맞는 직업은 변호사, 회계사, 교수, 격리가 있는데요. 이 일을 하려면 학구열과 응용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셋째, 무생물을 상대로 하는 일에 성격이 맞는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건축사, 피아니스트가 있는데요. 이 직업은 창조성이 중요하다고 해요. 저희 두 아이가 가질 직업은 바로 이 영역에 들어가네요. 넷째, 몸으로 하는 일이 성격에 맞는 일에는 농부, 축구선수, 발레리나, 성악가가 있는데요. 이 직업은 육체적인 재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이 성격을 잘 살펴보시고 성격에 따라 어울리는 직업을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섯째, 아이의 진로 검사를 이용해 주세요.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비용을 대고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학년별로 진로 검사를 해주는데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년에 한 번씩 진로 검사를 해주고 결과지를 가정으로 보내줍니다. 그 결과지에 관심을 가지고 봐주세요. 그 결과지를 보면 초등에서는 대강 우리 아이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어떤 계열이 적합한지 감이 옵니다.
그리고 중고등 아이라면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에 들어가서 무료니까 우리 아이 진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 고딩 둘째 아이는 고1 때 커리어넷에 들어가서 진로 검사를 해본 후에 우리 아이한테 적합한 학과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진로 지도를 도와주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진로를 잘 설정하시고 꿈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가 꾸준히 중고등 가서도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